대구시의회가 5월 4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4월 25일부터 10일간 이어진 역사적인 제300회 임시회를 마무리한다. 이날은 5분 자유발언 후 회기 중 상임위원회별로 검토를 마친 재개정 조례안 등 28건을 최종 의결했다. 임시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는 재개정 조례안 25건, 동의안 2건, 고시안 2건 등 총 29건의 안건을 면밀히 심사해 심사 유보 1건을 제외한 수정안 가결된 안건 2건 조례안 1, 동의안 1과 원안 가결된 26건의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정책토론 청구 제도의 청구인 수와 청구인 나이를 조정하기 위해 발의된 대구광역시 정책토론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은 청구인 수를 1,500명 이상에서 1,200명 이상으로 수정하고 청구 제외 대상 중 모호한 부분을 수정 및 삭제한 수정안을 가결했고, 축산부류 도매시장 법인에 대한 월간 최저거래 금액을 정비하고 축산부류 사용료와 시설 사용료 요율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발의된 대구광역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은 축산물 도매시장 시장 사용료 요율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설명 부족으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심사를 유보했다. 이날은 8명의 위원이 5분 자유발언을 준비 중이다. 검은색 위쪽 삼각형 기후변화 위기 극복을 위한 친환경 건축 활성화 정책의 적극적인 추진 촉구 손한국 의원, 달성군 3. 검은색 위쪽 삼각형 소규모 상습 침수구역 대책 마련 및 주민피해 회복 지원 촉구 이재숙 의원, 동구 4. 검은색 위쪽 삼각형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관련 박소영 의원, 동구 2. 검은색 위쪽 삼각형 신천 수변공원화 사업과 연계한 신천교량 명소화 제한 조경구 의원, 수성구 2. 검은색 위쪽 삼각형 장기공원 내 성서 공동묘지, 자연장지 전환 반대 및 종합장사시설 건립 촉구 이영애 의원, 달서구 1. 검은색 위쪽 삼각형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전 등 시정과 관련한 재원 김재용 의원, 북구 3. 검은색 위쪽 삼각형 동심이 꽃피는 안전한 사회를 위한 재원 김정옥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검은색 위쪽 삼각형 저출생 문제 해소를 위한 다자녀가정 기준 완화 및 지원 대책 마련 촉구 허시영 의원, 달서구 2 등 8건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다양한 민생 정책과 대구시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 한편 본회의 후 전체 의원은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라 대구시 미래 50년을 책임질 대구 경북 신공항의 성공적 건설을 위한 성명을 발표한다. 다음 회기는 제301회 정례회로 6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16일간 개최될 예정이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은 총 8분입니다. 먼저 손한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성군 지역구 손한국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만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심각한 기후변화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탄소 중립의 국가목표 달성을 위해 대구시가 건축 활성화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극단적인 기상이변과 함께 식량 부족과 생태계 교란, 바이러스 확산까지 인류의 치명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도 이러한 심각성을 엄중하고 인식하고 유엔의 파리 기후 협약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소속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에서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발전, 산업, 건물 수송 등 6개 분야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각 부처마다 정책에 반영하는 등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제 전 세계가 함께 연대하는 탄소 중립 정책의 국가 목표 달성을 위해 우리 대구시도 적극 동참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6개 분야 중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건물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인허가가 지방행정과의 연계성이 높고 대기환경 개선 효과와 에너지 비용 절감 등
대구 시민들의 생활 여건과의 관계도 매우 밀접하기 때문입니다. 대구시에도 녹색 건축물 조성지원법과 조례를 근거로 친환경 건축 지원이 제도화되어 있지만 추진 실적은 매우 저조한 상황입니다. 녹색 건축법에는 시도 단위의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올해부터 시행되어야 할 2차 계획은 예산 확보가 지연되면서 계획 수립 용역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녹색 건축 조례에 명시된 실태조사나 시범사업, 지원사업 등 관련 사업의 실적은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국가의 2050 탄소 중립 추진 전략에서도 제시되어 있는 중요한 사업이지만 지난 3년간 부산과 인천이 각각 61건씩을 추진하는 동안 우리 대구시는 단 16건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산 편성과 주요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뒤편으로 밀려나 있는 지금의 상황이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우리의 미래 세대를 위해 친환경 건축 정책을 지금보다는 더 적극적이고 선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몇 가지 정책과 사업을 제안하겠습니다. 첫째, 각종 대형 건축 사업이 친환경 건축 정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정비사업과 주택 건설사업,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비롯한 각 개발사업의 근거 조례와 기본 계획의 녹색 건축법과 조례의 정책 사업에 대한 적용 방법과 인센티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친환경 건축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합니다. 둘째, 제로에너지 건축물의 민간 확산을 위해 건축 비용에 대한 지원을 실시해야 합니다. 유지 비용이 매우 저렴한 제로에너지 건축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값비싼 시공 비용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금이 여력이 부족한 시민들에게도 선택할 수 있도록 시공 비용의 보조 및 융자, 세제 혜택 등의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 건축의 기술 및 정책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다양한 기술이 저렴하고 폭넓게 적용되도록 지역 전문 기업과 연구기관의 기술 연구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최근 설립된 대구정책연구원에서는 대구에 특화된 중장기적인 정책 지원도 본격화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홍준표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친환경 건축의 활성화는 기후변화 위기의 극복이라는 전 세계적 거대 담론의 결론이자 탄소 중립의 국가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입니다. 또한 시민들에게 쾌적한 도시 환경을 제공하는 대구시의 당연한 책무이며 마스크가 너무나도 익숙한 어린 세대들에 대한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친환경 건축 정책을 최우선 순위에서 검토하고 추진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과 대구경북 보건복지단체 연대회의를 비롯하여 총 12분이 본회의를 방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대구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은 이재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4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구 출신 이재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만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금호강 유역 저지대와 동구를 가로지르는 경부선 고속도로 하부 터널식 도로에 발생하는 소규모 상습 침수에 대한 대구시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대구시는 수해 관리가 잘 된 지역으로 알려져 있지만
도심지에서 상대적으로 떨어진 금호강 중류 유역과 경부선 고속도로 인근에는 여전히 상습적인 소규모 침수가 발생해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소규모 침수 피해는 당장 피해 규모가 크지 않아 행정적인 관심에서 소홀해질 수 있으나 상습적으로 반복될 경우 대규모 순환만큼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벽돌, 목재, 시멘트 같은 자재를 사용한 도로, 교량 등 기반 시설이 반복적으로 물에 잠기는 것이 방치되면 자재의 노후화와 부식으로 해당 시설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이는 자칫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안전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자연재해 대책법에서 침수 예방을 위해 재해지도나 침수 흔적도와 같은 도면을 작성하도록 하고 자치단체가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를 선정해 정비 사업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지만 이런 지구 단위의 침수 관리는 중장기간 대규모 정비 사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 있어 침수 흔적 도면에 표시되지 않는 소규모 구역에서 단기적으로 발생해 주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침수까지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 소규모 상습 침수 피해는 현재도 분명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단상의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강 중류 유역에 해당하는 동구의 금강동, 안심동, 사복동, 숙천동 지역은 지대가 금호강 홍수위보다 낮은 곳이 많고 농업의 비중이 높은 지역 특성상 농수로가 많아 우천시 농수로 주변과 저지대의 농작물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금호강 르네상스 사업을 중심으로 금호강 유역의 정비를 계획하고 있으나 이는 여가를 즐기는 시민들의 편의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중기 계획에 해당되어 현재 당장 발생하고 있는 침수 문제의 해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구시는 해당 지역의 수문 및 농수로 인근 범람 지역 우수 집중으로 인한 침수 우려 구역을 조사해 대용량 배수펌프를 설치하는 등의 침수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동시에 상습적인 침수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한 현실적인 지원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다음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흔히 굴다리라 부르는 고속도로 하부 도로는 주변 지대보다 표면이 낮게 건축되어 있어 우천시 쉽게 침수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침수시마다 통행이 폐쇄되는 등 주변이 불편이 이어지고 있으며 잦은 침수로 인한 노후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입니다. 특히 경부선 고속도로의 숙천교 하부는 인근 도로에서 흐르는 물이 모이는 지형으로 적은 비에도 우수가 빠져나갈 곳이 없어 상습적으로 침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곳은 침수 발생 시 도로 통행을 차단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 주민들은 고속도로 하부 통행을 위해 적어도 1km 이상을 우회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곳에 배수로를 증설하거나 배수펌프를 등을 설치해 침수 빈도를 줄이고 적어도 침수 정도가 심해지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금호강 유역을 따라 한편에서는 수변의 여가를 즐기고 다른 한편으로는 반복되는 침수로 재산 피해와 생활의 불편을 겪는 것은 균형 있는 정책의 결과라 할 수 없습니다. 자연의 힘으로 초래된 하천 범람으로 인한 모든 침수를 방지할 수는 없겠으나 기본적인 설비로 시민의 안전과 지역민의 편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면 그러한 사업의 추진을 망설일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대구시가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소규모 상습 침수 구역에 대한 조사와 그 대책을 마련해 조속히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소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이만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준표 시장님과 강은희 교육감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동구 출신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특별위원장 박소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빌어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통과를 240만 대구 시민과 함께 기뻐하면서 그동안 집행부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구 경북 신공항은 2006년 남부권 신공항, 2011년 동남권 신공항, 2016년 영남권 신공항 등으로 그 논의가 이어져 왔습니다. 이후
김해공항 확장안으로 결정하였다가 그 결정이 반복되어 부산 가덕도 신공항을 건설하기로 하였습니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대하여 특히 대구 경북권에 강력한 반발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 대구 K2 군사공항과 대구 민간공항이 통합 이전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21대 당시 대구 국회의원이었던 홍준표 시장님께서 2020년 9월 최초로 의원 입법으로 법안을 발의하였고 그 이후 주호영 의원의 83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으로 지난 4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드디어 통과하였습니다. 이는 홍준표 의원님이 발의한 지 2년 6개월 만에 쾌거였습니다. 또한 이는 홍준표 시장님의 탁월한 리더십과 지도력이 큰 역할을 하였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집행부가 이번 특별법 통과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인 궤적을 특별위원장으로서 바로 옆에서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이번 특별법 통과를 계기로 우리 대구는 미래 50년을 좌우할 핵심적 과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군공항 이전과 민간공항의 확장을 위하여 많은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특히 통합신공항 이전 대구시민추진단이 구성되어 시민사회에서 꾸준하게 노력해온 사실 등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기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K2 공항 인근 지역 주민들은 전국에서 가장 심한 전투기 소음 피해, 고도 제한에 따른 재산권 피해 등 많은 고통을 국가 안보라는 대의로 묵묵히 감내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진행되어야 할 노정이 결코 짧지만은 않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통합신공항의 최종 완성 시까지 일방적인 희생을 지속적으로 강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홍준표 시장님, 본 의원은 공항 후적지가 24시간 잠들지 않는 두바이식 방식을 통해 첨단 산업, 관광 중심 도시로 개발 방향이 설정된 것을 크게 환영하며 현재 추진되고 있는 용역 결과에 대해서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대구 경북 산업 구조가 첨단 산업 중심으로 바뀌고 광역철도망 확충과 도심항공 교통 등 공항과 연결되는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여 초광역 경제권을 형성하는 계획안은 참으로 가슴 벅찬 일입니다. 지역균형 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으로서 대구 경북 신공항이 건설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가 확실히 재건됨을 생각할 때 더욱 그러합니다. 본 의원은 신공항 건설과 후적지 개발이 시장님께서 강조하시는 대구 굴비의 본격적인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우리 대구가 중남부권을 대표하는 글로벌 경제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면 물론 글로벌 관광도시이자 상업도시로의 위상을 갖출 충분한 발판이 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도권 일국 중심으로만 달려온 한국 경제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중요한 사업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역사적 책임감을 가지고 후세 세대에게도 자랑스러운 명실상부한 계획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원활하게 추진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 말씀드립니다. 대구시 의회에서는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과 공항 후적지의 착실한 개발을 통하여 우리 대구광역시가 글로벌 메가시티로 한 걸음 더 성큼 다가설 수 있도록 이만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시의원님의 뜻을 모아 지난 4월 14일 신공항 특별법 국회 통과를 환영함과 동시에 지원을 약속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시의회에서는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협력을 다해 갈 것입니다. 끝으로 대구 시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특히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법 제정을 위한 대구시 의회의 모든 노력에 대하여 존경하는 이만규 의장님과 전경원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6분의 특위위원이신 권기훈 의원님, 김태우 의원님 그리고 박우근 의원님, 손한국 의원님, 이재화 대표님, 하병문 부의장님과 존경하는 이 자리에 계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저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경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수성구 출신 조경구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대구시의 신천 수변 공원화 사업과 연계하여 신천 교량을 관광 상품으로 개발해 명소화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대구시는 2017년부터 신천을 역사와 문화가 흐르는 도심 속 명품 자연 생태 합산으로 탈바꿈시키는 신천 프로젝트를 계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민선 8기 초기인 2022년 9월 22일 대구시의 공식 보도자료에 의하면 총 사업비 5,890억 원을 들여 일상의 활력이 넘치는 신천 정원 라이프 조성을 위한 신천 수변 공원화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신천 프로젝트와 신천 수변화 공원 모두 신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시키는 것에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 도시에서 대동소이하게 주재하는 하천의 수변 공간 정비 사업에 불과하며 시민이나 관광객을 유인할 컨텐츠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신천은 동서로 연결하는 밋밋한 교량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어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눈을 즐겁게 할 명소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이나 호수, 기타 지역 등을 연결하는 교량은 그 자체가 환경 조형물이고 도시 경관 형성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교량의 다양한 신기술과 건설 공법, 그리고 지역 특성을 입혀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 자원이자 랜드마크로 육성하기도 합니다. 그 사례로서 세종시는 새로운 행정 중심 도시 건설 초기부터 교량의 다양한 특화를 도입해 지역 연결 기능과 함께 차량 통행, 보행, 이벤트, 조망 등 복합 기능을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도시 전체가 교량 박물관으로서 관광 자원의 가치를 높이고 관련 전공자들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 외국의 대부분 교량은 설계부터 연결이라는 본래의 기능을 넘어 관광 상품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량 자체는 기능과 미관뿐 아니라 체험 상품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접목하여 해당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 문별한 주변 도시 경관과 어울리지 않는 상징물이나 거대한 조형물로 교량 상부에 설치하거나 조잡한 벽화를 그려 오히려 운전자나 보행자의 시야를 가로막고 경관을 망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외 성공 사례들은 강이나 호수, 지역 등을 연결하는 다리로서 충분한 길이와 규모를 갖추고 있고 설치 초기부터 지역 주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설계를 추진했다는 측면에서 이들 사례를 신천 교량에 적용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부정적인 비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신천의 교량들은 관광 자원화에 성공한 국내외 교량들처럼 특화된 공법이나 설계가 적용되지 않았고 조형물 설치로 도시 경관을 저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교량에 특화된 조형물과 벽화 등을 주민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지역 특성에 맞게 설치하면 신천 수변화 공원화 사업 효과도 극대화하고 특색 있는 관광 명소로 육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민선 8기에 우선적으로 재정 부채 감축을 실행하고 미래 50년 사업 외에 기존 현안 사업의 재정 투입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천 수변화 공원 사업에 막대한 사업을 들이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신천이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차량이나 보행자의 유동이 많은 동신교, 칠성교, 도청교, 심상교, 중동교 등 5개 교량을 시범 사업 대상으로 선정하고 교량 상부에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환경 조형물을, 하부에는 벽화나 경관 조명 등을 설치하기 위한 공공 디자인 공모 사업을 제안합니다. 이에 5개 시범 신천 교량에 대한
공공 디자인 공모는 무분별한 조형물과 벽화로 인한 예산 낭비를 줄이고 지역 주민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또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 스토리가 담긴 적절한 환경 조형물과 벽화, 경관 조명 등을 설치해 도시 경관을 업그레이드하고 이를 통해 시민이나 관광객을 유인함으로써 대구 지역의 생활 인구를 증가시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도시 품격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만 5분 자유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살아가는 대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교육위원회 이영애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대구시에 추진하고 있는 장기공원 내 성서 공동노지의 자연장지 전환을 반대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대구시에 필요한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장기공원 내 성서 공동묘지 가에서 라구역에는 유연무 분모 1485기와 무연 분모 452기가 총 1937개의 분모가 있습니다. 성서 공동묘지로 인해 장기공원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쉴 수 있는 생활권 공원으로 조성하는데 과거로부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장기공원의 생활권 공원 개발에 대한 지역 주민의 염원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에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에 많은 고민과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왔고 담당 부서 담당자들과 여러 차례 회의와 대안 검토를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8대 임기 중에는 성서 공동묘지 정비를 포함하여 장기공원 생활권 공원 개발을 위한 대구시의 적극 행정을 촉구하는 시정 질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대구시는 장기공원을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권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여러 차례 현장 방문과 주민 간담회 그리고 구청의 요청사항 등을 반영해서 산책로, 주차장, 어린이 놀이터, 야외회장, 잔디마장, 휴게소 녹지 조성을 주요 내용을 하는 장기공원 조성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전임 시장님께서도 2022년 말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2025년 말까지는 공원 조성을 완료하겠다고 하셨고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주민 이용 현황 분석 및 지속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서 도시 자연 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 시간을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지속적으로 잘 관리해 나가겠다고 답하기로 했습니다. 예, 화면을 봐주십시오. 여기 장기공원은 산봉우리가 3개도 아닌 한 개의 단 한 개의 봉우리에 주위에 3면이 주택가, 한 면은 성서공단 이렇게 그걸 인접지역인데 여기에 지금 현재 1937기에 앞으로 6만 기라는 우리 분모를 조성하게 자연장기로 조성하겠다고 지금 대구시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1665년 근린공원으로 지적된 장기공원은 전체가 자연녹지이며 1종 2종 주거지역 그리고 성서산업단지에 인접해 있어 시민의 안식처이자 도심 속 허파 같은 곳입니다.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시민들의 신공간에 자연장지를 조성한다는 대구시의 계획은 이해할 수가 없는 행정이자 대구 시민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철저하게 무시한 행정입니다. 대구시는 왜 주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는 무시한 채 주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성서 공동묘지에 자연장지 전환을 추진하려고 하는지 지금도 본 의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산이 반영되어 있다, 무조건 사업을 추진한다고 말하는 것은 전형적인 졸속 탁상 행정입니다. 장기공원 조성 계획에 따라 산책로, 주차장, 어린이 놀이터, 야외회장, 잔디, 마당 등 생활권 공원 조성을 기대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박탈감을 넘어 배신감마저 느낍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성성공동묘지 자연장지 전환 반대 견해를 분명히 밝히며 대구시 미래 50년 아니 그 이상을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제안합니다. 이미 님비시설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인근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등 상생공유경제, 장사문화의 선도 모델로 평가받고 있는 울산 하늘공원, 하성 한백산 수모공원의 사례가 있습니다. 대구시도 도심 여각지역에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추진해서 시민들에게 원수도 장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미 대구시를 제한 다른 특강력시에서는 하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기 등을 갖춘 종합장사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편의 및 접근성을 증대해 시민생활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시장님, 종합장사시설은 급변하는 장사문화 고령인가 증가, 장사시설 부족, 원정하장 등 현재 상황을 반영하였을 때 시민생활에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종합장사시설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혐오시설이라는 선입견과 지역 주민들의 극심한 nim비 현상으로 종합장사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대구시에서는 고도의 행정력을 발휘할 때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신년사에서 시민 행복을 위한 체감 행정을 뿌리 내리겠다고 하셨습니다. 꾸준한 토론과 협상을 거쳐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피곤하겠지만 이제는 행정력을 집중할 적기라고 생각됩니다. 마침 올해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묘지 하장시설, 봉안시설 및 자연장기 수급에 관한 지역 수급 계획을 수립하는 해입니다. 대구시에서는 꼭 필요하고 많은 시민들이 원하는 종합장사시설이 결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설득과 지원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유치 희망 지역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주민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부대 사업을 추진해서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야 가능합니다. 더 이상 죽음이 두렵고 멀리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일부로 생각할 수 있도록 지금 대구 미래들은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본인의 5분 자료관을 통해 장기간 지속된 장사시설 부족 문제 해결에 대구시가 관심을 갖고 정기적인 관점에서 장사시설 수급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점이 되기를 바라는 이만 5분 자료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김재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40만 대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구 출신 시의원 김재용입니다. 본의원은 농산물 도매시장 이전 등 민선 8기 대구시정의 문제점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찾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님 취임하신 지 불과 10개월 만에 대구시정은 요동치고 시민은 술렁이고 있습니다. 대구 시민들은 시장님이 또 어떤 말을 하실까 불안해하고 꺼내신 말마다 갈등만 유발한 채 대구를 갈기갈기 찢어놓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구시의 정책 방향은 마치 대구 전역을 지뢰밭으로 만들어 놓고 있다고 해도 가안이 아닐 정도로 불안합니다. 달서구 신청사 건립 문제, 중구 동인청사 후적지 개발, 동구 제2어려운 무산, 서구 트램 사업, 달성군 가창 수성구 편입, 북구 문화예술로버 농산물 도매시장 이전 등 건드리는 것마다 갈등을 유발하고 지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대구시정이 시장님의 노이전 마케팅장입니까? 농산물 도매시장은 시장님 취임 후 4번의 용역 후 어렵탈이 이룬 합의에 따라 추진되던 재건축 사업이 어느 순간에 소통 없이 중단되어 버리고 5번째 용역을 한 뒤 달성군 이전을 확정지어 버렸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이미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고시한 확정된 사업이, 그것도 국비까지 지원받는 사업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행정에 대한 신뢰가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더욱이 이미 확정된 재건축을 덮어버리면서도 단 한 번도 지역 주민이나 상인과 소통하지 않는 시장님의 이런 일방통행식 정책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사업이니 주민들은 다음 시장이 오면 또 바뀔 것이라고 아예 대놓고 대구시정을 의심하고 무시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뿐입니까? 도청 부지 문화후보 사업은 또 어떻습니까? 도청 이전지에 조성하기로 한 국립건대미술관, 국립뮤지컬 컴플렉스마저 일방적으로 달성군으로 이전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것 또한 말이나 됩니까? 북구 주민들은 받는 거 하나 없이 허구한 날 다른 곳에 빼앗겨도 되는 것입니까?
달성구는 발전시키고 대신 북구는 폐기하는 것이 시장님의 지역개발 공약입니까? 달래던 도심융합 특구를 조성하겠다는데 3년째 계류 중인 법안만 믿고 또 속아달라는 말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시장님, 북구 주민을 봉으로 보지 마십시오. 지금 엄청난 불만과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농산물 도매시장이 이전되면 주변 상권은 초토화되고 지역 경기는 더 나빠져 영영 낙후진화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서고 있고, 문화후보를 대신하는 도심융합 특구는 빈수레이고 대구시청이 오랫동안 눌러앉아 오히려 지역개발을 막을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시장님, 이제 더 이상은 북구 주민을 우롱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북구 주민이 납득할 만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도매시장을 달성군으로 이전하겠다면 북구 지역민에게는 이전 가치를 뛰어넘는 보상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도매시장 재건축을 신뢰한 상인의 영업권을 최대한 보장해주고 농어시설 현대화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생존권과 생명을 반드시 지켜줘야 합니다. 또한 경북도청 이전도 개발과 주변지 개발에 대한 북구 주민의 의심을 걷어내고 시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명확한 대구시의 정책을 하루빨리 제시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끝으로 진정으로 시민과 소통하는 시장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가 내놓는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서로 간 대화와 협력 없이 일방적으로 수립하고 시민들과 소통하지 않는다면 정책의 실행 단계에서 큰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며, 설령 정책이 완료되더라도 그 후유증은 수십 년에 걸쳐 시민을 괴롭히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장님이 보여주신 것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인지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디 시장님을 선택한 것이 대구 시민의 자충수가 아니라 신의 한 수였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말씀처럼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갑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이만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정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40만 대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옥 의원입니다. 어린이는 우리의 삶과 사회에 순수함과 선의를 가져다주는 가장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가정과 사회는 절대적으로 이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의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구시의 역할을 제시하고 시민 참여를 통한 어린이 안전 위해 요소 발굴과 대책 추진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유아, 아동기는 아이들이 신체적, 인지적, 사회적으로 발달하는 시기로 이 시절 겪은 안전에 대한 경험은 가치관과 인격을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끼쳐 한 사람의 인생을 크게 좌우하게 됩니다. 따라서 어린이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조성하는 것은 아동을 보호하는 의미와 함께 장래의 우리 사회가 더욱 건강해지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민식이법 등 각종 특별법이 제정되고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었음에도 최근 들어 전국적으로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도 2021년 31건이던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가 지난해에는 38건으로 증가한 양상을 보였고, 얼마 전에는 대구시 한 다중이용시설의 비상계단 난간 틈새로 아동이 떨어져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도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위험을 인지하고는 있었지만 대처하지 않은 결과로 대구시는 사소한 소홀함이 돌이킬 수 없는 상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어린이 안전 위해 요소 발굴과 대책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먼저 대구시는 이번 안타까운 사고와 관련해 현행 법규를 기준으로 한 철저한 점검과 관리를 이어가야 합니다.
사고 후 대구시가 발빠르게 다중이용시설 계단 난간의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나 안전 난간에 대한 규정이 2015년 신설된 관계로 그 이전에 건축된 건물에 대해서는 이를 소급해 적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건물을 당장 강제할 수는 없으므로 시는 해당 건물의 목록을 작성 관리하며 안전관리 지원 사업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그러한 건물의 안전 수준을 높여갈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번 안타까운 사고처럼 성인이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안전 수준은 어린이들에겐 치명적인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는 또 다른 형태의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린이의 시점에서 어린이 안전 위해 요소를 찾아 대안을 마련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하지만 한정된 행정력과 예산으로 모든 위해 요소를 찾아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대구시가 아이들과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 등 시민의 시각에서 어린이 안전 위해 요소를 찾아 관리할 수 있도록 시민을 대상으로 어린이 안전 제한 사업을 실시하고 이를 대구시의 어린이 안전 시행 계획의 사업으로 추가하며 매년 정기적으로 어린이 안전 위해 요소를 발굴하는 사업을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행정안전부의 온라인 안전신문고를 통해 국민안전 제한이 가능하므로 대구시가 이를 통해 일정한 기간 동안 어린이 안전 위해 요소의 제보를 받는다면 본 의원이 제안하는 사업을 어렵지 않게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흔히 육아의 고단함을 말할 때 아이에게서는 3초만 눈을 떼도 아이는 다른 곳에 가 있다고들 하곤 합니다. 그만큼 아이들의 행동은 즉각적이고 성인의 예측 가능성을 벗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린이 안전 위해 요소 또한 예측 불가능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시민의 관점에서 상시 발굴에 관리할 수 있도록 대구시는 본 의원의 제안을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 안전 수준 향상은 우리 사회 전반의 안전 수준을 향상하는 선순환을 이룰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며 이만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허시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만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구시 저출생 문제 해소를 위한 다자녀 가정 기준 완화의 필요성과 이를 위한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출생 현상은 국가 경쟁력 약화는 물론 나아가 국가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며 우리나라는 지난 2006년부터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약 280조 원을 투입하며 수많은 대책을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사 유례 없는 인구 소멸 수준의 통계 수치들을 양산해내었습니다. 지난 2월 통계청이 발표한 22년 인구 동향 조사 출생 사망 통계에 따르면 출생아 수가 불과 10년 전의 절반인 25만 명을 넘기지 못했고 합계 출산율은 0.8명을 지켜내지 못했으며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출생률은 5명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대구는 모든 지표에서 전국 평균보다 낮은 그야말로 암울하고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이렇게 초저출생 시대에 다자녀 기준을 3자녀 이상으로 정의한다는 것은 출생률과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정부는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다자녀 관련 정책에서 지원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으며 특히 공공주택 중 공공분양의 다자녀 기준과 어린이집 보육 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 기준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시장님, 지난 18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 사회위원회에 따르면 5월부터 다자녀 기준 완화를 결정한 대전을 포함해 전국 광역시도 중
14곳이 이미 다자녀 기준을 2자녀 가정으로 완화했으며 다자녀 지원 기준을 3자녀 이상으로 규정한 곳은 대구, 부산, 경북뿐입니다. 경상북도도 최근 교육비 지원 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하는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이처럼 다자녀 가정 기준 완화와 지원 확대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대구시도 늦었지만 이제라도 시대적 흐름에 따라야 합니다. 늦은 만큼 철저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서 아이도 부모도 모두가 행복한 도시,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대구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2021년 통계청에서 조사된 인구 총조사에서 대구시 미성년자가 있는 전체 가구 중 3자녀 이상인 가구는 9.3%에 불과합니다. 자녀가 1명인 가정이 2명을 낳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2자녀인 가정이 3자녀 이상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3자녀, 2자녀는커녕 1자녀도 갖지 않거나 1명만 낳고 키우기 힘드니 둘째는 아예 포기하는 현실에서 3자녀 이상만 지원하는 정책은 현실과 동떨어진 행정이며 시급히 시정해야 될 정책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시 다자녀 가정 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완화하고 다양한 지원 사업을 확대 운영할 것을 요청합니다. 대구시도 현재 3명에 머물러 있는 다자녀 혜택 대상을 2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타 자치단체에서는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선제적으로 조례 재개정을 통해 다자녀 가정 기준을 완화하여 입장료, 주차장 감면,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재증명 수수료 면제 등의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책을 뒷받침할 다자녀 가구 지원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다자녀 가정 지원 정책을 시민에게 많이 알려 더 많은 시민이 정책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력과 예산을 투입해야 합니다. 시장님, 우리 대구시는 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든 출생 지원을 능가하는 과감한 지원이 이제 필요합니다. 혹시 예산이 문제가 된다면 예산 규모에 따라 시기를 조절하거나 당장 시행할 수 있는 사업부터 시작해 나가겠다는 대구시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예산만 따지고 미적거릴 때가 절대 아닙니다. 국가가 하지 못하는 일을 행정 추진의 달인 홍준표 시장님과 대구시는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깊은 고민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저출생 극복에 도움이 된다면 대구시 재정적인 제약도 과감하게 뛰어넘을 수 있는 정치적 결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선 6월 리모델링 후 개관 예정인 대구 어린이회관, 새롭게 명칭이 변경되면 대구 어린이 세상이 됩니다만 이 시설에 2자녀 입장 감면부터 시장님께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우리 어린이들과 부모들에게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모쪼록 오늘 본 의원의 5분 자유 발언을 계기로 대구시 저출생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더 많은 가정이 다자녀 가정 지원 혜택으로 가정의 삶의 질이 한층 높아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도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이 정책과 예산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의 근거가 되는 조례 정비 등 우리 의원님들과 꾸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대구시도 지금부터 함께 노력해 주시길 거듭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의사 담당관으로부터 의안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 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담당관 김경수입니다.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은 총 28건으로 먼저 운영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제안하였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정책토론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2건을 수정 가결하고 대구광역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등 8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아동 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 지원 조례안 등 3건을 원안 가결하였고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환경공무직 대학생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 등 4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을 원안 가결하였고, 교육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진흥 조례안 등 7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 남낭만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정경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만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정경원 의원입니다. 이번 제300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채택된 대구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배경을 말씀드리면 경상북도 구리군의 대구시 편입에 따른 대구시의회 의원 정수 증원 및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를 조정하는 한편 대구경북시공항특별법 통과 등에 따라 추진되는 대구광역시 조직 개편에 맞춰 상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직무와 소관 사항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경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은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